북한이 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 부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맞대응했습니다. 화해 국면 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차관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대북관계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게 폭파됐다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성에서 설치된 건데 이걸 폭파했다라는 거는 북한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대남 관계는 이제 사라졌고 이제 대적 관계로 전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북한이 봤을 때 굳이 이걸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을 해야 될까? 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북한은 매우 불만스럽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불만을 가져오는 그 요인 중에 그 하나가 이제 우리 이제 남한 정부다라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극적인 그러한 이제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이해가 될 듯해요. 2018년은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3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도 해제되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갖고 2019년까지 나름대로 기다려 본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위협을 했지만 이제 미국이 좀 합리적으로 변화해라라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2020년에 들어와 보니까 미국이 대선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이제 움직일 그러한 이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까지 더 부과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가운데서 마침 이제 탈북민 단체가 보낸 이제 그런 자극적인 삐라가 있었고, 그러한 삐라를 남조선 당국이 좀 관리 통제를 해주면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미국과의 그 대화라든지 협상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남쪽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상황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에 가졌던 그 기대가 그런 꿈과 희망이 이제 좀 점점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쪽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그만큼 현재 북한 내부 사정,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2006년에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화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연간 그래도 한 70억 불 정도의 그런 이제 계획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제재 때문에 이제 그런 북중 간의 계획이 사실상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1사분기 때 북중 간의 계획을 보면 이제 거의 한 뭐 95% 이제 줄어서 한 1억 불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젊은 지도자로서 이제 경제 건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경제 건설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재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지원도 받기 어렵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더더욱더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잔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어제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 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안에 입주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이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리된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조금 이따 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16일 오후 북측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에 소재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침통한 마음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남북 양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고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 사태의 전개는 우리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입주 기업인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 양 정부는 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입주기업 전체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1. 북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국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갖고 온 평화공단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4년 넘게 공단 재개를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단 재개를 영구히 막는 더 이상의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사태의 발단은 대북 삐라살포지만 그 배경은 4.27, 9.19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 3. 미국에게도 촉구한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건 결과가 이 같은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미국은 결자 해지 입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남북의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북 간의 협력에 관련된 사항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그 좁은데 많은 분들이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 자체에 대해서 침통하다라는 의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그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판문점 공동선언의 조속한 재개,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다시 화해 무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제 경제 활동도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남북 관계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데 기여한다, 그런 자긍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제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 어떤 태도 변화를 촉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 맥을 잘 짚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변화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변화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문제, 특히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는 분단 70여 년의 그런 긴 과정을 놓고 보면 이제 남과 북이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와의 그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또 남북 관계가 이제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일종의 이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세계관이 다르고, 그리고 또 북한이 생각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게 협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제 냉전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냉전 구도는 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념이 다르더라도 뭐 한중 간에 미중 간에 서로 협력하듯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북한을 국제사회가 이제 체제를 전복하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세계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보면은 이게 혹시라도 자기들의 그런 체제를 그런 훼손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전복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과도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10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을 다 얻으면 좋겠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100을 얻지 않고 5, 60을 얻고 나머지는 40, 6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 정도를 양보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협상의 하나의 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게 아니라 일단 목표를 정해둔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또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 본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한 좌절과 그리고 또 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불만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먼저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관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그런 이제 방식에 있어서의 좀 변환을 가져오면 이제 모든 문제가 좀 순조롭게 될 법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젊은 지도자로서 무언가 목표를 정하면 이제 저돌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감 있게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조바심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 조급함이 작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이러한 이제 강한 발언, 그리고 또 자극적인 발언, 남북 연락사무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제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만든 그러한 그 건물 자체를 파견 적이 없거든요. 처음입니다, 처음. 바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자극적인 행동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 그것은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그런 이제 실망감과 함께 그런 뭔가 조급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 2016년에 개성공단 철수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네, 차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는 이제 북한이 이제 체제 보이다라고 하니까 핵무기를 이제 비핵화하는 것은 이제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이제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이제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내부도 그렇지만 이제 국제사회, 특히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비확산 체제의 가장 중심 국가인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제 꼬인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쉽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국하고 기존에 쭉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북한이 하는 행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썼던 그 방식, 무조건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아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조건부로 주면서 조금씩 변화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미국도 좀 적극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미국과 조금 더 협력을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최근에 보면 이제 15일 날 우리가 특사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거절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즉 북한이 원하는 보따리를 가져와라라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따리를 마련하는 것, 즉 미국과 잘 이야기를 해서 보따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절제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억제력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우리나 국제사회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절제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도 북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조급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도 남북 관계에 대한 이제 성과를 빨리 내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 2018년 2년 전에 했던 게 왜 이럴까라는 걸 조기에 너무 실망감 갖지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남북 관계가 있어서 이제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인을 마련하는데 지금은 집중하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차관님 구체적으로 북한의 최근 행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담화 등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밝혔던 그런 경고, 그런 조치들이 이제 특히 이제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조치들이 실행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날 김여정 일 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5일 날은 이제 통전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기다리지 않고 이제 군 통신선을 이제 6월 9일 날 차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제안을 했다, 불만을 제기했으면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선 차단하는 것도 보면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대북 삐라 보내는 걸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법 제정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바로 통신선 차단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거는 그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제 와서 설레발 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이제 북한 나름대로 야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의 기대인데 그게 안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이 있으니까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이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한번 응분의 대가를 받아봐라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지금의 조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지금 현재로서 이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불만감을 가지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네. 우선 첫 번째 이 강경한 입장은 이제 북한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70년 동안 보면 심지어 남북한 간에 이제 전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이제 DMZ 목함질의 도발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연평도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이제 그 확고한 그 국방력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북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원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평정심을 잃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했을까? 그거는 바로 이제 환경 조성의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염두에 두고 이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한편 또 이례적인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2시간 만에 폭파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예. 또 사진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너무 이례적이죠. 왜 이러겠습니까? 폭파한 지 시간. 그 말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 새로운 리더십이 이렇게 단호하게 한다. 할 거는 한다. 말했던 것은 그냥 뭐 허튼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내세운 것은 확실하게 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섣불리 이런 그 이제 남쪽에서 하는 이러한 뭐 말뿐인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호락호락 농락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계속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압살을 하지. 그리고 남조선도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이제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이제 소위 그 이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의 남국을 돌파해 나가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곧바로 이제 그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그 대북 전단을 빌미로 네.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때 예. 그 이후에 쭉 여러 기관들이 후속 그런 압박 성명에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세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나마 여지를 뒀다고 생각하는 게 남북 정상 간의 그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런 기대는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 공세를 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불만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보면 실명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남조선 당국이니. 그리고 또 보면 남조선 당국과는 이제 더 이상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것도 없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우리 현재의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나름의 미련이 있고 그래도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조선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당국은 이제 우리가 불만스럽고 이제 못 믿겠지만 이제 남조선의 일반 그 민간 차원의 그런 협력은 계속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여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조금 앞서갑니다만은 이제 6월 12일 날 이성건 북한 외무상이 이제 담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했지만 이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삼는 이 보따리를 계속 줘야 될까라는 거란 말이죠. 네. 결국에 이제 그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한판 담판을 해서 이제 체제 보장도 있지만 제재 해제라든지 지금 당면한 게 경제 건설 집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건설하는데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미국하고의 담판, 즉 대선 이후에 미국과의 담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그럭저럭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데는 좀 유인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 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 상황으로 조성을 해두면 이제 우리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써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미국도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2의 미국과의 담판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분위기 조성, 여건 조성 차원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북한이 비무장지대 GP에 병력을 전개하고 또 남북 접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예상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지금 말한 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성지구나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에 개성공단 지역이나 금강산 지역에 이제 북한의 부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소위 접경 지역에 우리가 이제 9.19 남북 공동 합의서에 따라서 적대행위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면 뭐 1급 뭐 전투 태세를 갖춘다라는 거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소위 뭐 전쟁 상황까지는 않지만 이제 정말 골치 아프도록 하는 이제 DMZ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도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보면 뭐 포사격도 가능하겠죠. 최악의 경우는 뭐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금 뭐 6월 2일 날 탈북민 단체에서 좀 대북 전단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과거 했던 것처럼 뭐 고사총 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포에 보면 이제 그 포를 이제 저 뒤로 이제 감춰놨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시 또 이제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긴장 상황을 조성할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